안녕하세요. MTN 특집 대한민국 강소기업 자이언츠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작지만 강하다.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강소기업들을 지칭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이 엄청난 잠재력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 같은 기업들 저희가 포착해서요. 하나씩 매력을 풀어 헤쳐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할 기업은요. 국내 전기차 부품을 책임질 강소기업입니다. 함께 이 기업이 지닌 매력 속으로 떠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강소기업이죠. EMTC 주식회사의 서광모 대표 그리고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회장님. 네, 미래자산관리의 조승재인데요. 오늘 전기차 이쪽에서 미래를 선도할 아주 대단한 유망 기업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서 대표님께서도 할 말씀 해주실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MTC 대표 서광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EMTC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고성장 쭉쭉쭉 해나갈 수 있었던 건지 간단하게 회사의 발자취와 또 대표님의 이력까지 조금은 자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저는 기아그룹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로 엘란이라는 스포츠카를 개발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원래 굉장히 많은 팀과 인력들이 같이 개발하는 아이템인데요. 엘란은 특이하게 한 팀에서 그 차 전체를 개발하여 A부터 Z까지 자동차의 전체적인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여러 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직접 납품을 하였고요. EMTC는 이러한 전기차 기술이 베이스가 되어 다양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이 특허 기술들,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핵심 특허들을 등록하고 이 특허 기술들이 들어간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전기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어봤는데 그런데 조금은 겸손하게 자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월미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월미도 가보시면 모노레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노레일도 당사가 제작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 변속기 기술력이요. 최고 수준을 또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게 팩트가 맞는지 대표님 체크해 주시죠. 네. 저희는 배터리식 모노레일 사업과 전기 스쿠터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설계부터 제작 판매까지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배터리식 모노레일은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24시간 365일 무인으로 알아서 운행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통한 월미 모노레일은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문의가 급증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모델을 올 5월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 전기 스쿠터의 파워를 2배로 올릴 수 있는 자동 변속기도 상용화에 성공하여 중국에 연간 100만 대 이상의 대량 생산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증권가에서요. 탁월한 기업 분석으로 명성을 떨치시고 계시는 우리 조승재 회장께서 분석해 주시죠. 네, 이 세계 모노레일 시장하고 스쿠터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요. 세계 모노레일 시장 규모는 연간 한 50조 규모가 됩니다. 상당히 많죠? 굉장히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스쿠터 소위 이모빌리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시장은 현재 연간 한 4,500만 대 정도 시장이 됩니다. 이 전기차 변속기에 대해서 시장 전망을 먼저 해보면요.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열풍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에 178달러에서 최근에 900달러가 넘는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아마 대형주 중에서는 1년 동안 제일 많이 상승했는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를 살펴보면은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 17년 연속 영업 적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GM과 포드의 시가총액 합친 것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을 추월해서 6년 전 대비 약 30배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10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보다도 36만 대밖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의 가치를 시장은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대단하다 이런 것을 시장이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전기차가 중국은 2025년부터 독일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10년 정도 전기차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증권가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특히 그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 스쿠터와 같은 e-모빌리티, 소형 전기차는요, 주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서 별도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정용 220V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도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어서 5년 내에 이 모빌리티의 슈퍼 사이클 도래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오토바이가 미세먼지의 제일 큰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특별 지시로 2022년부터는 오로지 전기 스쿠터만 판매하기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25년까지 중국 전기차는 연간 한 700만 대, 전기 스쿠터는 약 4,5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예상이 되어서 이 전기차, 사륜 전기차에 비해서는 6배 정도 전기 스쿠터 판매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10년 내에 지금 1년에 1억 3천만 대 팔리는 이 가솔린 스쿠터는 전부 아마 전기 스쿠터로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EMTC는 연간 한 100만 대 이상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중국 합작법인을 작년도 이미 설립했고 향후 한 3, 4년 내에 중국에서만 현재 한 2,500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한 3년 내에는 4,500만 대 팔릴 것 같은데요. 2,500만 대 10% 수준인 250만 대 이상은 보수적으로 봐도 충분히 전기 스쿠터 변속기 판매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10년 이상 고속 성장의 지속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전기 스쿠터에는 변속기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이 변속기 부착이 당연히 또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는 굉장히 저성능 스쿠터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것이 최초로 변속기가 개발돼서 부착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양산 단계까지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변속기는 앞으로 굉장한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한 성장성, 좀 더 두 눈이 띄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테슬라 이야기해 주셨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 행진 나타나게 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테슬라 차에는요, 변속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속기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기까지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용 변속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변속기의 역할은 동일한 엔진으로 등판 성능과 최고 속도를 2배 이상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중요한 필수 부품입니다. 저희는 이 전기차에 앞서 전기 스쿠터용 변속기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솔린 오토바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3천만 대 시장인데 이 시장을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변속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전기 스쿠터는 전기차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서 모터와 배터리를 대용량으로 장착할 수가 없으며 고출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변속을 통한 성능 향상만이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고요. 가솔린 오토바이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게 중요한 변속기에 양산 단계 기술력을 확보한 독보적 기업입니다. 네, 변속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자이언츠 성공 전략 하우라는 코너를 통해서 좀 더 EMTC의 성공 전략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표님께서 직접 키워드를 뽑아주셨다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뭘까요?
네, 키워드로 보는 EMTC 성공 전략 포인트 첫 번째는 관광 모노레일 선두주자입니다. 와, 선두주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바운스 뛰는데요. 대표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관광 산업에서 차별화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중요해지면서 산악형 관광 모노레일도 도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기술이 없어 차량을 전부 수입해야만 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에 대규모 토목공사비, 높은 설치 비용으로 시장 확산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EMTC는 전기차와 같은 배터리 방식의 무인운행 시스템을 상용화에 성공하였고요. 이 시스템은 탁월한 성능과 5분의 1 수준의 저비용으로 불과 몇 년 만에 국내 선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관광 모노레일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납품 실적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향후 수주 전망까지 좀 다시 여쭤볼게요, 대표님. 네, 관광 모노레일은 다품종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월미도의 바다열차라는 도심 관광 모노레일이 운행 중에 있고요. 한라산 국립공원, 구미, 거제도 등의 산악형 모델을 납품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문경 단산, 철원, 남원, 고흥 등 20여 개소의 납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도 활발히 지금 추진 중인데요. 미얀마, 중국, 베트남, 몰디브 등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그 사푸안 그룹은 회장이 직접 월미도에 시승을 하고 차량에 대한 극찬과 미래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납품과 수주 활동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트는 과연 어떤 걸까요? 자, 포인트 두 번째, 전기 스쿠터 자동 변속기 시장 넘버원입니다. 와, 또 넘버원 하니까 또 선두주자처럼 또 가슴이 설레요. 대표님, 넘버원 어떤 분야의 넘버원이죠? 네, 변속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속 타임인데요. 네. 얼마나 빨리 변속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둘째는 변속 충격으로 변속 시 얼마나 부드러운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력 전달 효율로서 변속 시 에너지를 까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 변속기 기술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속 타임, 변속 충격, 동력 전달 효율 이 세 개 부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상용화에 성공시켰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변속기 시장의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어 인류 사회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변속기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국 시장이 좀 굉장히 중요해지는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서 대표님, 그럼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 스쿠터 기업인 노건그룹과 MOU를 또 체결하신 적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이건 또 엄청난 쾌거가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노건그룹과는 여러 번의 현장 테스트를 통해 최종 MOU를 체결하였고요. 양산 체제를 갖춘 후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건그룹 이외에도 아이마, 신일 등 다수의 중국 업체들과 샘플링 시험 결과 최고의 평가를 받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이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렇게 중국을 비롯해서요. 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요. 사실 이 친환경적으로 빠르게 당겨가는 속도감이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제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또 어떠할지 국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죠, 대표님? 네네. 네. 가솔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약 30배의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함께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5만 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요. 서울시의 경우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부 전기로 바꾸겠다고 정책 발표를 함으로써 향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시장에서 완성차 판매뿐만 아니라 모 대기업과도 제휴해서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스쿠터 자동 변속기 시장 넘버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짜잔! 전기 스쿠터 퍼스트 무버입니다. 와, 세 번째 키워드는 전기 스쿠터 퍼스트 무버인데 이 역시 또 어떤 것에 있어서 또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건지 궁금해집니다. EMTC는 모노레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기차를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금년 중에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내 굴지의 기업과 독점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탁월한 성능의 제품들을 통해서 전기 스쿠터 업계의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와, 대표님의 포부를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전기 스쿠터 좀 라인업에 대한 간략 소개 그리고 이거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 이런 거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저희 제품은 설계 단계부터 특징과 장점을 전용 제품 살린 전용 제품이라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배터리 공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용 프레임으로 설계되어야 하고요. 변속기를 장착하여 성능적으로 뛰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가솔린 오토바이를 변경하는 수준에서는 이러한 전기 스쿠터의 특징과 장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없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달 시장을 겨냥한 3륜 틸팅 모델과 디자인과 성능에 중점을 둔 2륜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아까 전에 보였던 그 전기 스쿠터가 이번에 나온 신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도 탈 수 있을까요? 올 5월이 넘어가면 탈 수가 있습니다. 5월이 넘어가면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궁금해지는데요. 짜잔! 미래 운송수단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와, 미래 운송수단. 또 이렇게 미래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또 더 기대가 돼요. 우린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역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미래 운송수단의 글로벌 리더.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운송수단이라면 단순히 전기로의 전환을 넘어서 혁신적인 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노레일도 AR 기술과 실감형 콘텐츠를 융합하여 체험형 관광 상품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 특별한 이야기를 AR로 구현하여 모노레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도입하여 아파트 내 거실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듯 버튼을 눌러 운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도 단순히 전기로 운행되는 운송수단을 넘어서서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시티의 신기술로 융합되면 혁신적인 이동수단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될 모습까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네 가지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고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이 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체, 속사정 직접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해당 영상까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오늘의 자이언츠 주식회사 이사. 2014년 설립해 약 6년 만에 연매출 70억 규모로 성장하며 업계를 놀라게 한 이 기업. 만 6년이 안 된 회사지만 이미 업계에서 혀를 내두를 만한 기술 성과들을 내보이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 중인데요. 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그동안 어떤 성과들을 이뤄냈을까요? 먼저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배터리 교체식 모노레일은 이미 구미와 거제, 한라산 국립공원, 인천 월미도에 납품된 데 이어 블루오션 중국 시장을 비롯해 각국 수출 협의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유일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전기차 변속기 기술은 10년간의 연구로 최고 효율 기술을 뽐내며 중국 스쿠터 1위 기업인 노건그룹과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또 설계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 기술을 보유한 이사만의 이모빌리티 기술 또한 동남아의 애플을 목표로 2020년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외를 놀라게 한 이러한 기술력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동차의 파워트레인 기술입니다. 파워트레인이라 하면 전동차의 심장인 모터, 컨트롤러, 변속기, 배터리의 조합을 말하는데 멈추지 않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최고의 동력을 저희만의 노하우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기술은 변속기 기술입니다. 동일한 모터로 2배 이상의 파워를 내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입니다. 저희는 이 변속기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여 10여 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대량 생산을 위하여 중국의 합자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결과물들이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업계 내에서 회사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수를 듣고 싶은데요. 배터리식 모노레일과 전기 스쿠터의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배터리식 모노레일 분야는 국내 유일의 차량 제작 업체로 월미 바다 열차를 비롯하여 여러 모델들을 각각 무인운행과 배터리 자동교환 기술이 접목되어 독보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스쿠터 분야도 중견기업의 독점 공급 협약을 체결할 정도의 수준으로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 중이며 요소 부품별 특허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만의 독자적 기술 개발은 이쯤에서 멈춰질까요? 앞으로는 어떤 연구들을 더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요? 저희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기술은 디자인과 속도를 개선한 경전철급 신모델 개발입니다. 신모델을 통해 국내 시장 확대와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가솔린 오토바이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와 3단 변속기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는 오늘의 자이언츠. 전기차 시장의 본격 개화에 발맞춰 이사의 기술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고수하는 사업 철학이랄까요? 오너로서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술 경영과 사회 공헌입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 개개인들의 기술 역량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포기한 전기차 변속기 기술을 이뤄내고 불황과 환경 문제에 막강한 미래 핵심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해 나아가고 있는 강소기업. 그 오랜 기간의 준비가 빛을 발하며 2020년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 같은 기업, 숨은 원석이 매우 값비싼 진주로 등극해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저장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안산까지 저희가 한번 발빠르게 다녀와 봤습니다. 월미도 모노레일 시스템을 보니까 월미도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서강모 대표가 묵묵히 걸어왔던 그 길도 생생히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좀 더요 냉철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 크게 내디딜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사도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상장 기업을 생각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다름 아닌 재무 건전성입니다. 따라서 이 EMTC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재무 건전성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 분석 전문가이신 우리 조 회장께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떨까요? 네. 먼저 이 회사를 보면은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3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3배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이죠. 작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반 구축 때문에 약간의 안정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20%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부터는
다시금 본격적인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10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은요. 2016년도에 매출 4억 9천, 2017년도에 21억, 2018년도에 57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7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900만 원에서 2억 8천, 9억 7천, 12억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죠. 굉장히 안정적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재무구조를 보면은요, 무차입 수준의 재무구조입니다. 그리고 4년 연속 흑자를 지속했고요. 최근에 작년도에 그 5월 달에 외부 전문기관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온 IP라고 하는 기업 가치 평가 기관에서 받았는데요. 기업 가치 평가가 1,176억 정도, 주당 1,680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올해 2020년, 2021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기업 가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격적인 고성장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의 가치가 또 궁금해집니다.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게 모노레일 그리고 전기 스쿠터 변속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서도 성장 가치는 또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는지? 그렇죠. 이 전기차는 결국 10년 대세인데요. 그중에서 이 전기 스쿠터에 관련되는 시장은 5년 정도 더 빨리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도 싼 데다가 편의성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성장이 훨씬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요, 도표가 나오죠. 도표가 나오는데 그 도표에 보면은 2020년부터는 매출액이, 그래, 올해죠. 올해부터는 작년에 이제 7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한 200억 매출은 거의 이제 수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수주된 것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내년도에는 약 465억, 특히 2022년부터는 1,000억대를 뛰어올라서 회사의 계획이 1,4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22년부터는 중국에서 전기 스쿠터 시장이 가솔린에서 완전히 전기로 변환시킬 수밖에 없는 국가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 정책을 환경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고속 성장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요. 지금 올해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에서 내년도에는 13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289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EMTC는 불황기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금이 많고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전기값이, 이게 전기 스쿠터는 한 달에 사용료가요 10,000원 미만으로 충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이 각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불황기에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성장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성장기에 막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이 되는데요. 보통 이 기업의, 벤처기업의 성장 모델을 보면은 이 데스밸리를 막 지날 때까지 어렵습니다.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 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근데 요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매출이 따라오면서 고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소위 S커브 국면에 진입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국의 이 변속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입니다. 2022년부터요 전기 스쿠터만 판매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500만 대 연간 판매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22년부터는 4,500만 대 정도로 판매가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의 전기 스쿠터는 최고 시속이 40km밖에 안 됩니다. 엄청 느리죠. 그리고 등판 능력이 10도인데요. 오르막을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성능밖에 없을까 했을 때는 변속기가 부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왜 변속기가 부착이 안 됐을까? 변속기를 개발해서 양산 단계 이런 기업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EMTC가 최초로 이 양산 단계에 이른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이제 이번에 5월 말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베트남이나 이렇게 세계적인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100만 대 이상의 자동 변속기가 수주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 스쿠터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 약 90% 비중을 전기 스쿠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약 2억 대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정말 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걸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아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베트남을 필두로 한 동남아도 이거 지금 미세먼지를 필두로 한 이 환경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전기 스쿠터의 판매량이 4,500만 대 이상 추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의 규모의 성장성은 대단하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황기에도 강하다. 정말 성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해서요. 자세한 계획을 서강모 대표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닥 시장에 간다고요? 네. 올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 접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선정된 주관사를 통해서 2021년부터는 코스닥 스펙 상장 또는 직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에서 만나보게 될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가요. 단기적인 계획을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벌써 2월인데요. 올해는 또 어떤 비전 갖고 계신가요, 대표님? 핵심 요점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월미도 모노레일의 인기 열세를 몰아 모노레일의 국내외 대대적인 수주 확산이고요. 둘째로는 전기 스쿠터 변속기의 중국 양산을 통한 중국 시장 1위, 그리고 셋째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스쿠터 제품 출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이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쭉 시청자분들과 저희와 함께 했는데 자, 놓치면 안 될, 꼭 가져가야 할 핵심 포인트를 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승재 회장님, 투자 포인트 맞나요? 핵심 포인트 맞나요? 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죠. 와, 아주 말끔하게 좋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친환경 배터리 자동 교체식 모노레일이 이게 신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 모노레일의 시장은 한 50조나 되지만은요. 이게 친환경 배터리로 자동 교체하는 이런 모노레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기반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모노레일이 전부 다 수주 기반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주를 다 받아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블루오션을 배터리 자동 교체식이니까 이게 로봇 형태로요. 자동으로 딱 교체가 돼버려요.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고 비용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캐시카우로 앞으로 자리 잡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이 전기차 변속기의 슈퍼 사이클을 선도할 거라는 거죠. 이 전기차 변속기 시장은 우리가 테슬라의 사례도 봤듯이 그 미래 잠재 성장력을 시장이 벌써 엄청나게 지금 평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전기차 변속기는 세계에서 최초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에 대한 슈퍼 사이클은 불황하고 무관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년 대세 주도주 성격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서 우리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10년간 축적해온 이 전기차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전기차 기술력은 우리가 특허에서 확인이 될 텐데요. 이미 20여 개의 특허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3개의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 이게 그냥 실험실, 대학 실험실 수준이 아니고 국내 같으면은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 연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이, 인정한 특허라는 관점에서 검증된 독보적 기술력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4년 연속 흑자 기반의 어떤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적자가 많이 생기고 재무구조가 안 좋고 이러면 불안하겠죠. 그러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했는 말을 보면은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대세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은 아무리 좀 별로 신통찮은 기업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조차도 굉장히 고속 성장의 기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들은 지금 결국은 앞으로 10년 주도주로 등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대세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꼭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그 2, 3년 후에 상장하는 시점을 지금 아마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2022년 정도 2023년 정도 이때가 되면 무슨 정책이 맞물리냐 하면 중국이 이 가솔린 스쿠터를 전부 다 100% 전기 스쿠터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적게 보수를 잡아도 최소한도 4,500만 대에서 5,000만 대 이르는 연간 판매량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은 엄청나게 저성능 전기차란 말이죠. 전기 스쿠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도 잘 못 오르고요. 속도도 엄청 느리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 변속기를 달면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5월 출시하는 제품부터 이제 전기차 전기 스쿠터 변속기를 장착한 것을 신모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인데 특히 2022년에 이 상장할 즈음쯤 해서 중국의 이런 대정책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시장의 토픽으로 등장할 가능성, 부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요, 2020년도부터 올해죠. 오늘 아마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됐던 것이 한국거래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코스닥 상장 요건에 대한 변경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익의 창출 능력보다도 성장성 중심으로 앞으로 코스닥 상장 요건을 변경하겠다.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고 한 거죠. 이 심사 기준을 보면은 신성장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요건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성장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서 성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빨리 코스닥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상장 요건은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일반 상장 요건을 보면 어떠냐 하면은 2020년도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이미 이 회사는 충족을 했어요. 2020년도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다 충족한다고 하는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 코스닥 상장 요건이 매출 100억에 ROE가 한 10%,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내면은 이게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 요건은 이미 올해 말로 다 갖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조건이 다 갖추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마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전 인상 깊었어요.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 6가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는요, 좀 마지막으로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또 멀리 오셨잖아요. 그래서 조 회장님, 오늘 또 어떠셨는지 함께 얘기해 주실까요? 네,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멋진 친환경 기업이죠, 이 회사가. 네. 그런데 미세먼지 정말 괴로워요. 괴로워요. 정말 어떨 때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막 드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가파른 성장기에 다시 재진입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고성장 기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기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어서 우리 소강모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매우 좋았고요. 네. 조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EMTC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할 계기가 된 것 같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회사의 슬로건처럼 전기차용 변속기와
IT의 테슬라 같은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MTC 주식회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회장 그리고 EMTC 주식회사 서강모 대표 함께 했는데요. 두 분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MTN 특집 대한민국 강소기업 자이언츠 무한한 성장 잠재력 가진 EMTC 주식회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탄탄하게 내실이 갖춰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작지만 강한 숨은 진주와 같은 기업에 한번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공 전략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